자, 이번 이야기 동네 꼬마님입니다. 네, 동네 꼬마 이 네 글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 꼬마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섭섭합니다. 왜요? 제가 그래도 올해 돌비님을 모시면서 예. 작은 부탁 하나 했는데 아, 네네네. 어떻게 그 부탁을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할까요, 이거? 그대로 적어주신 거대로?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 연결음 나올 때 이 새 빨리 안 받아? 라고 외쳐주기. 아, 돌비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평상시 통화하던 대로만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해하셨구나, 돌비님은. 야, 아니, 이런데 어떻게 제가 이걸 읽습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맞네요. 그네요. 예. 뭔가 본인을 하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자꾸 요청해 주셔. 우리 돌비님 근데 진짜 읽을 줄 몰랐네? 저는 하면 하죠. 그대로. 예. 역시 멋있어요.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분명히 네. 항상 사람이 무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네네. 때로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 그냥 바로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이 겪었던 일인데요.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차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직 지금 딜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럽긴 해요. 이분도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냥 제가 좀 숨길 것들은 숨기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대 초반, 중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고요. 성별은 남성, 이름은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이 일을 겪었던 거는 대략 10년 전쯤이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도박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카드 치는 것도 좋아하세요. 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럴진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이죠. 그때는 날라다녔죠. 영업도 이제 오래 하신 분이어가지고 영업하면서 돈 좀 들어오고 돈 좀 남으면은 막 카드 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가산을 탕진하고 이런 케이스는 아닌데 어찌됐건 그렇게 인조일 라이프 하는 거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똘비가 상담을 좀 하고 있었어요. 당직을사 손님이 오셔서. 나이대는 대략 얼추 봤을 때 40 후반 50 초반 이쯤으로 보였대요. 남성분이셨고 그냥 혓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이제 막 자동차 설명하면서 머리는 이제 막 굴러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양반은 오늘 내가 계약서를 받을까 막 설명을 하는데 결국 계약은 넣지 않으시고 하지만 굉장히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대요. 네. 그러니까 옷도 상당히 깔끔하게 입고 계신 분이었고 말투도 굉장히 정중했고 상담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조금 생각도 해보고 상의도 해봐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제가 미안하지만 일어납니다 하고 진짜 정중하게 상담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참 매너가 좋은 분이구나 하고 이분이 가고 이제 상담실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옆에 검정색 비닐봉투가 하나 이렇게 놔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뭘 또 놓고 가셨대 하면서 이 비닐봉지를 치우면서 안에 내용물을 딱 보는데 내용물이 조금 똥색인 거예요. 이게 뭐지? 주황색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5만원짜리 다발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엄마, 예? 그러니까 세보진 않았대요. 이게 돈이기도 하고 손님이 놓고 간 거여서 세보진 않았지만 이게 은행에 가면은 이쁘게 딱 묶음으로 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고 막 그냥 5만원짜리 엄청 많이 흐트려 놓은 거를 그냥 손으로 주워서 봉투에 막 담은 그런 모양새였대요. 얼추 본인 통박으로는 한 500, 600 정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이겠거니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큰데 문제는 손님 연락처를 몰라요. 손님 연락처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 대표한테 좀 얘기를 하고 한쪽에 놔야겠다. 일부러 대표를 내려오라고 했대요. 왜 그러냐? CCTV가 찍힌 상황에서 대표한테 전달해 주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무실로 갖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이런 게 가운데서 빈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네 그랬을 때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님 좀 내려와 보시라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대표가 내려오니까 CCTV 앞에서 그대로 대표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혔어요. 본인이 봉투 열어보고 화들짝 놀래고 그 자리에서 전화하고 대표가 오자마자 그대로 전달해 준 거를 정확하게 CCTV에 다 찍히게 하고 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쉬면서 아이고 이 양반은 뭐 돈을 이렇게 놓고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났대요. 사람이라는 게 500, 600 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1시간이 지나도록 모른다고? 야, 이 사람이 정신머리 없네 하는데 전화가 이제 울리더랍니다. 봤더니 모르는 번호고 아, 예, 뭐 땡땡 자동차 똘비라고 합니다 하고 받으니까 아, 예, 저 방금 상담했던 남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겠더래요. 그래서 아, 선생님 돈 놓고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제가 정신머리가 아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한쪽에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정확하게 우리 대표 내려오라고 해서 전달을 해놨습니다. 금액은 제가 따로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고 정확하게 저는 전달을 해놨습니다. 얘기를 네. 똑부러지게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반드시 우리 똘과장한테 차를 살 테니까 부탁 하나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 예, 말씀 주십시오. 저기 그 봉투를 들고 나 있는 대로 좀 와주게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조금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제가 봉투를 들고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선생님 정확하게 그 봉투에 들어있던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대요. 네.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겠다고 정확하게는. 그래서 선생님 그러시면 선생님이 매장으로 와주십시오. 왜냐? 제가 선생님께 전달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뭐 모자랄 수도 있고 제가 돈을 갖고 가는 길에 뭐 바닥에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와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빈 봉투로 와도 된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똘 과장님 진짜로 그런 걱정이들랑 하들들 마시고 한 번만 부탁 좀 하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녹취를 다 땄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뵐까요? 왜냐? 본인은 이제 가서 계약서에 사인 받으려고 자동차 어디 커피숍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대표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방금 고객님 전화 오셨는데요. 저한테 조금 전달 좀 해달라고네요. 그러니까 대표가 그래라 그러면 하면서 그냥 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받고 고객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대요. 거기는 도심 지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조금 허름하고 작은 카페였대요. 거기 가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장한테 누구 오신 손님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알았다고. 커피 2잔만 먼저 주시라고 커피 시켜놓고 기다렸대요. 한 20분 기다렸나? 그제서야 고객님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차가 밀렸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유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열어서 막 세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똘 과장님 저녁에는 뭐 하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에 딱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시승 한번 해보시게요? 막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있어보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봉투에 든 돈을 거꾸로 탈탈탈탈 털더니 막 세더래요. 똘비는 이제 괜히 심장이 조마조마했대요. 너희 결국은 돈을 세는구나. 제발 더러운 일에 안 얽히기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돈을 얼추 딱 세더니 한 근 700 되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저는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뭐 만진 적 없습니다. 이렇게 뭐 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니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뭐 20% 30% 뭐 주게 돼 있다며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아니다고 그냥 저한테 차만 한 대 사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얘기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예의가 또 그게 아닌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일 없지? 일 없어. 저녁 일 없어, 너는. 나랑 같이 밥이나 먹고 좀 놀러 갑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요? 그러니까, 내가 한 군데 소개도 해줄게. 여기 가서 친해지면 자동차도 구매하고 좋을 거야. 그러더래요. 예.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따라서 나갔답니다. 이제 고객님이 어디라고 알려줘가지고 그 고객님 차를 따라서 쭉 향했더니 그냥 구도심까지는 아니고 약간만 번화한, 그러니까 중간 정도 번화한 이런 골목 한쪽에다가 차를 세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렸더니 술집이고 노래방이고 여긴 왜 오셨을까 하고 두리번 하니까 따라서 일로 오라고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빌딩으로 들어가는데 이 빌딩 3층에 우리 마사지 업소 있지 않습니까? 뭐 아로마 마사지 이런 거 그 가게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일하시나? 따라 들어가니까 그 카운터 쪽에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이 보더니 아이고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잘들 있고 하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쑥 걸어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도 슬리퍼로 갈아 신고 따라서 쭉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저 끝쪽 모퉁이로 돌아서니까 우리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마치 그 비밀의 방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밀면 벽 같은 게 이렇게 확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벽이 이렇게 돌면서 계단이 나오더래요. 따라오라고. 따라서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한 층을 내려가더랍니다. 한 층을 내려가니까 생각보다 뻥 트인 공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미 몇 명 옹기종기 있더래요. 이 손님이 고객님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직원 몇 명이서 펄떡 일어서더니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90도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뭐야 조폭이야 뭐야 하면서 이제 두리번 떨어져 내려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뭐 개업을 했다는데 내가 안아볼 수도 없고 내가 여기 손님도 한 명 데리고 왔으니까 오늘 최고로 VIP로 잘 모셔봐. 재미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러더래요.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일로 오라고 밥 먹자고. 그래서 한쪽에 앉았대요. 예. 그러니까는 그 근처에서 뭐 맛있는 거 좀 사와봐. 막 거들먹 하더랍니다 손님이. 그러니까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참치에 막 그 우리 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진짜로 그냥 거나하게 한 상을 차려버리더래요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막 눈치 보면서 회 먹으면서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그냥 위에 마사지방 거기 손님들 심심하면 내려와서 서로 놀고 그러라고 만든 공간이지 뭐 하고 웃더래요. 되게 젠틀한 모습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장난기가 가득한 익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밖에 있었대요 고객이. 그렇게 좀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누다가 갑자기 손짓을 하니까 직원 한 명이 뛰어오더래요. 그리고 딱 회장님이 있어보자 하면서 100만 원을 딱 세서 앞에다 탁 놓더래요. 100만 원을 똘비 앞에다 딱 놔주면서 우리 똘과장 이걸로 똘과장 여기서 놀아. 아까 뭐 카드 칠 줄 안다며 막 얘기하더라. 물어봤었어요. 카드 칠 줄 아냐고. 똘과장 카드 좋아하니까 뭐 포카 섰다 뭐 이런 거 좀 할 줄 압니다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앞에 100만 원 탁 놔주면서 여기서 이걸로 놀아. 이걸로 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여기 그 아는 동생이 개업했다고 해서 뭐 빈손으로 오긴 뭐하고 하다가 마침 똘과장 겸사겸사 이걸로 똘과장 그냥 놀고 돈 따면은 똘과장 다 가져. 어차피 100만 원 여기 화환 하나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았지? 똘과장 재밌게 놀고 너무 재미 붙이지 말고 이런 곳에 내가 그러라고 데리고 온 건 아니니까. 아무튼 똘과장 너무 고맙고 다음 주 어디 보자 내가 시간 날 때 연락할 테니까 우리 사무실로 한번 오고 계약서 써야 되니까 아무튼 재밌게 놀고 하면서 먼저 일어나 하면서 가더래요. 예. 순식간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쑥 가버리더랍니다. 졸지 앞에 100만 원은 있고 회는 거의 다 먹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들고 그냥 나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직원이 100만 원을 손으로 이렇게 딱 가져가면서 제가 이거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더 직급이 높아 보이는 직원이 막 오더니 등짝을 탁 때리더래요 자기 직원. 그러면서 야이씨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이잖아 임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100만 원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래요. 그러니까 좀 높아 보이는 직원이 아유 저희가 실례를 범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은 100만 원 가지고 노실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그냥 100만 원어치 칩을 우리 카지노 가면 칩 있잖아요. 그 칩을 앞에다 이렇게 놔주더래요. 예. 이렇게 네모난 케이스에 쫙 해가지고 이거 돈을 먼저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회장님 고객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노시고 나갈 때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일단 왔으니까 그래서 놀았대요. 처음이었고 이런 데가 되게 신기했대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 보면 홀덤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죠. 그거랑 시스템이 되게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카지노 가면은 딜러가 이렇게 딜링하는 테이블 반달 모양 테이블도 있었고 여기에서 그 홀덤도 했었지만 세븐포커도 치고 그 다음에 그 바카라 이런 막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이 한 거의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여기저기 놀면서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서 블랙잭도 한 판 치다가 바카라도 하다가 그 다음에 세븐오디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그것도 하다가 게임도 하다가 이것저것 했는데 결론은 한 30만 원 땄대요. 근데 이게 좀 아쉽긴 했대요. 왜냐? 어렵사리 30만 원을 딴 게 아니고
한 거의 500만 원까지 땄었대요. 칩상으로. 500만 원까지 땄다가 잃어가지고 130만 원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때 많이 늦어가지고 나가면서 칩을 다시 줬대요. 카운터에다가. 예. 그러니까는 카운터에서 딱 보더니 예 하더니 30만 원을 더 빼서 딱 주더래요. 일단 감사합니다. 30만 원 챙겨서 이제 나왔어요. 이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집에 가서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해서 일을 좀 하다가 어저께 그 사장님 전화를 했대요. 고객한테. 그때 고객님이 받으시더래요. 고객님 어저께 거기 알려주셔가지고 가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요. 1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시 제가 이거는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자동차 계약서 써야죠. 똘비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돈 네 거다. 안 잃었으니까 다 우리 똘과장 거고 내가 알아서 자동차는 연락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조바심 갖지 마. 나 산다고 말했으면 사는 사람이니까 그 조바심 갖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소린데 도박을 카드를 좀 좋아한다고는 그때 얘기는 했지만 막 그런데 너무 가고 그러진 말어. 도박은 항상 끝이 안 좋은 거야. 알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예 하고 끊었대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답니다. 그날 저녁밥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잠깐 눈을 좀 붙였대요. 피곤하니까 몇 시간 못 잤으니까 한 2시간 잤나?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가서 한번, 왜냐면 꽁돈 130이 있잖아요. 가서 한번 흔들어 제껴봐. 한번 나갈까? 꽁돈인데? 그래 꽁돈인데 뭐 어때? 그래서 2시간 만에 눈을 뜨고 옷을 주섬주섬 입어서 다시 그 장소를 향했답니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그 마사지방 들어가서 비밀의 문을 돌리고 해서 딱 내려가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더래요. 카운터 그쪽으로 딱 가가지고 저 좀 놀려고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사장님 그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막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뭐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저 이거 좀 바꿔서 하려고요 하면서 처음에 50만 원을 꺼내서 이렇게 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송한데 그 바이인이라고 해요. 최소 환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1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100만 원어치 칩을 또 앞에다 그냥 꺼내 놔주더래요. 근데 이 칩이라는 게 돈을 줘야 칩으로 바꿔주고 칩을 주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안 줬는데 그냥 칩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거 돈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인데 저희가 걱정 마시고 그냥 놓으세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나가실 때 뭐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저희가 그때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돈을 따셨으면 좀 더 드리면 되는 것이고 뭐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앞으로도 편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랍니다. 본인을. 그래서 그래 일단은 그럼 100만 원이니까 이거 다 잃으면 그냥 나가자. 그 자리에 앉아갖고 놀았답니다. 놀았고 또 이제 거의 출근 시간이 좀 못 될 시간에 거기서 나왔는데 주머니에 한 4,500 정도 챙겨서 나왔대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한 3,400 번 거예요 지금. 다음날 뭔 자동차는 자동차야. 집에 가서 푹 자고 저녁에 다시 카드 치야지. 차 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400씩 버는데 지금. 다음날 일정도 별로 없고 해서 아침에 자동차 회의 끝나자마자 그냥 집에 가서 쿨쿨 잤대요. 쿨쿨 자고 눈을 뜨니까 이틀을 못 자서 그런가 눈 떴더니 오후 7시더랍니다. 그래서 막 그 지각한 회사원처럼 막 양치를 하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갔대요. 거기로 막 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어저께보다 더 많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입소문을 타나 보네.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인사를 꾸벅 해주고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 뭐 라면 같은 거 혹시 하나 없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무슨 라면 어떤 거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무거나 말씀 주십시오. 아무거나 막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 뭐 그냥 라면 컵라면 하나만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술 드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라고. 그러더니 그 우리 한식으로다가 반찬 한 10가지에 막 제육볶음에 막 상 쫙 차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상 내주더래요. 그러면서 편하게 드시라고. 그래서 뭐 한 12첩, 13첩 백반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말 맛있게 뚝딱 먹었답니다. 딱 먹고 저 오늘도 조금 놀다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더니 100만 원어치 칩을 그냥 쓱 내주더래요.
부족하면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100만 원짜리 칩을 가져다가 그렇게 놀았대요. 이게 나중에는 반복돼서 회사에다가 나 집안에 일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출근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빠졌답니다. 아주 단시간 내에 빠졌대요. 그렇게 대략 열흘 정도 좀 넘게 흘렀고 열흘 동안 카드를 치면서 똘비는 거의 1,500에서 1,800 사이 본인이 그쯤으로 기억한답니다. 돈을 딴 거예요. 그냥 막 짝짝 붙더랍니다. 뭘 하든. 자동차 파리를 때리칠까란 생각까지 들었대요. 나는 갬블의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카드를 치는데 처음으로 돈을 좀 잃은 거예요. 자, 100만 원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카드를 쳤어요. 근데 10분, 15분 만에 100만 원이 탕진됐어요. 어떤 사람하고 둘이 레이스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카운터로 갔대요. 저기 100만 원어치 칩을 좀 더 달라. 그러니까는 예! 하면서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내주더래요. 그날 밤에 한 500 털렸대요. 500을 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 500만 원 현찰로 넣고 입금은 해주면 되겠다 하고 이제 카운터로 가가지고 오늘 제가 칩 얼마치 빼다 썼죠? 그러니까는 하더니 500 정도 되시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주세요. 지금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기 카운터 보시는 분이 아이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냥 가라고요? 아니 500을 내가 지금 잃었는데 이거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뭐 다음에 올 때 갖다 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월별로 정산해 주시던가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인데 그렇게 너무 불편하게 원리 원칙대로 안 하셔도 된다고. 아유 저희가 오히려 부담되고요. 나중에 회장님한테 혼나요. 회장님이 아무나 데리고 오는 건 아닌데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근데 이제 똘비 성격이 뭐 도박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이 맺고 끊는 건 확실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확실해요. 그거는. 다음날 현찰 500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거 줬대요. 그냥 어저께 잃은 돈이다 하고 주니까 아이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산 주셔도 되는데 뭐 이거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더래요. 그리고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100만 원짜리 칩을 딱 내주더래요. 여기서 똘비가 이제 한마디를 더 하게 됐어요. 200만 원어치 주시라고 칩. 이제 200방으로 놀기 시작을 했어요. 200방으로 이렇게 딱 놀면서 그날은 뭐 똔또이 치고 이렇게 며칠이 쭉 흘러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똘비가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한 마이너스 300, 400 났어요. 지금 토탈 그동안 친 게. 자기가 땄던 뭐 1800이네 어쩌네 이거는 다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마이너스 한 400, 500 되는 거예요. 못 멈추죠. 좀만 하면 다시 버는데 요즘 내가 이게 머리가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다. 그리고 이제 논 거예요. 탁 노는데 이게 여기에서 노는 사람들이 뭐 인생 막장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거기가 다들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었고 사람이라는 게 특히 노름이라는 게 돈을 잃으면 막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막 잃었을 때 누군가는 막 먼 발 찾으면서 뒤엎고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그냥 다들 돈을 잃으면 오늘은 내가 운이 안 좋네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여서 똘비도 여기를 오면서 마치 불법은 맞아요. 이게 지금 어둠의 불법 게임장을 온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대요. 그냥 너무 건전한 곳에서 내가 놀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항상 왔고 그런데 오늘따라 앞에 있는 그 좀 뚱뚱한 양반 하나 있었대요. 그 뚱땡이 새끼랑 자꾸 붙는 거예요. 포카를 치는데 이놈이 우리가 돈으로 의학 지른다고 그러거든요. 네. 레이스를 막 치더래요. 근데 이놈이 우리 뻥카라고 그러죠. 내 패는 낮은데 일부러 막 센 패인 것처럼 그렇게 뻥카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똘비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콜. 근데 저쪽에서 또 레이스 또 다음 패에서 나오고 칩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카운터에다 손을 까딱까딱 했대요. 칩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칩을 진짜로 몽땅 가져다 앞에 놔주더래요. 그러면서 똘비가 너희 자식 오늘 죽어봐라 너는 하고 똘비도 막 질러버린 거예요. 왜 그랬나 모르겠대요. 본인도. 그렇게 놀고 나서 딱 보니까 야 내가 미쳤구나 싶더랍니다. 한 3천 빵꾸가 나 있더랍니다. 그날 밤에 3천만 원. 여기가 뭔 정성 카지노 그래도 뭐 상급방도 아니고 내가 하룻밤에 지금 3천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탕진을 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똘비가 통장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도 3천이 없어요. 30 초중반인데 지금 나이가
일단은 카운터로 이렇게 쓱 갔대요. 그러면서 아 오늘은 조금 패가 안 붙네요. 아무튼 고생들 하십시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갔대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아무도 잡지 않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하고 크게 인사를 해줄 뿐이더래요. 집에 왔대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천 대출을 받아야 되나 머릿속이 막 복잡한데 이미 똘비 머리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지. 다시 갑니다. 왜? 따서 갚으면 되니까. 돈을 주지 않아도 칩을 줍니다. 이 악순환이 4-5바퀴를 더 돌았어요. 빚은 거의 7천만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액수가 넘어가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에라이 3천만 원 빵꾸나 하나 5천만 원 빵꾸나 하나 이런 심정. 이러니까 베팅이 더 세져요. 한 큐에 이걸 만회하려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빵꾸가 났는데 아 모르겠다. 내일 와서 다시 한번 해보지 뭐. 더 세게 질러보지 뭐. 여기 온 사람들은 베팅 진짜 세게 하는 거야. 여기가 뭐 정선 VIP 방이야. 그러면서 고생들 하시고 하면서 나갔는데 예. 갑자기 뒤에서 사장님 하고 드디어 부르더랍니다. 에? 하고 쳐다보니까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시죠. 글더래요. 그래서 예 갔대요. 그러니까 장부를 이렇게 앞에다 탁 펼치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오늘까지요 지금 7천만 원 정도 사장님이 좀 해주셨는데 이거 정산을 오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호호. 내가 내일 올 때 이거 뭐 7천 이거는 현금으로 뽑긴 뭐하고 내가 이체 해줄게요.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체가 좀 가능하실까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저도 다른 통장에서 좀 빼야 돼가지고 계좌번호 주시면은 내가 좀 이따가 집에 가서 내가 좀 이따 붙여드릴게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서 종이를 이렇게 딱 주더래요. 수고들 하시고 하고 종이를 이제 가지고 그 건물을 황급하게 나왔어요. 예. 차를 딱 탔는데 심장이 벌컥 뛰고 있더래요. 이거 진짜 멋됐다. 7천만 원을 어디 가서 만드나.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일단은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잠이 안 오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전화가 울리더래요. 모르는 번호.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사장님 저 그 게임방입니다. 그러더래요. 계좌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 그 뭐 어떻게 좀 알았습니다. 하면서 말을 흐려버리더래요. 어떻게 알았나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뭐 집에 도착하셨어요? 이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미리 드려가지고요. 저희도 한 7천 정도 펑크가 나니까 지금 급하게 저희도 자금이 필요해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알았어요. 얘기를 하니까 5분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집에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내가 이체하고 이 번호로 전화 드릴게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야 이거 돌겠다. 진짜 미치겠다. 막 이제서야 이제 막 겁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앉아있는데 한 30분 지났나? 전화가 다시 울리더래요. 못 받았대요. 받을 수가 없었대요. 안 받으니까 연달아서 바로 전화가 또 오더래요. 와 막 사람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사장님 입금을 좀 해주셔야죠. 그러더래요. 네. 이제는 좀 말투가 살짝 조금 뭐라 그럴까 세져 있더래요. 예. 근데 내가 이거 OTP가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이거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그러니까는 사장님 너무 이렇게 말장난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1시간 드리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말이 이제 세게 나오니까 네. 일단은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 얼떨결에.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전화를 누군가한테 걸어서 돈을 좀 빌려야겠는데 이게 7천만 원이에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일단은 좀 알아볼까 해서 은행에 갈 시간도 없으니까 막 컴퓨터로 이제 그 대출 막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아보는데 아니 뭐 담보 대출도 아니고 7천을 그냥 빼주는 그게 또 어디 있겠냐고요. 예. 막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나 봐요. 다시 전화가 울려요. 미치겠다. 못 받았대요. 또 두 번째 또 오더래요. 못 받았대요. 쉬지 않고 3번, 4번, 5번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서
전화를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었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사장님 1시간 지났네요? 글더래요. 아, 예.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 줄 알았더니 돈이 없네. 잠깐만 저 하루 이틀만 있어 봐요. 내가 입금 처리해놓으려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쪽에서 글더래요. 사장님 아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1시간 달라고 해서 1시간 줬고 우리가 사장님 글잖아요. 통장에 잔고 없는 거 인제 막 봤을까? 잔고 없으면 사장님이 미리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장님 우리 회장님 봐가지고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 내가 하루 드리면 돼요 사장님? 글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내일까지 내가 어떻게 이거는 해서 이체해줄게요. 그러니까는 좋습니다. 내일까지 그럼 부탁드리고 다만 약속 하나만 하시게요. 글더래요. 그래서 뭐요?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면 그때는 사장님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좀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전화는 받으십시오. 무조건입니다. 뭐 통화 중 뜨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사장님. 되게 단호하고 무섭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전화 끊고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은행 창구도 갔다 와봤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30 초반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7천을 어디서 만듭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저 7천만 원 막 얘기를 좀 했대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 얘기니까 아버지는 개 풋뜨봉 소리 말고 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심각한데 아버지한테 도박하니라고 7천이 지금 필요하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데 좀 필요하다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시납장수를 끊어버리고 친구들한테 몇 명 전화를 해봤지만 30 초반 친구 중에 7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똘비는 진짜로 미쳐버리는 게 30분 있다가 전화 한 번, 1시간 있다가 한 번, 5분 있다가 한 번, 완전 랜덤하게 전화가 계속 와요. 그 카지노 사장한테. 예. 그러니까 전화를 받느라고 뭐 하나를 제대로 지금 집중도 못해요 지금. 전화는 무조건 꼬박꼬박 받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전화가 왔죠. 처음에는 예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예 사람이 이렇게 되더래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 하루 지났네. 24시간 딩동댕동 끝. 어떻게 하실래요? 시간이 지나버렸네. 이거 이제 회장님 뭐 지인이고 뭐고 이쪽으로 일단 오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지금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일단 오시라고. 빨리 와요 빨리. 10분 드리려니까 하고 끊더래요. 말투가 이제 진짜 완벽하게 바뀌어 있더래요. 안 가고 도망갈까 이 생각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일이 그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일단은 갔대요.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노름방을 이제 들어갔답니다.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젠틀하게 화기애애하게 도박을 하고 계시고 그 사장에게 딱 보더니 씩 웃더래요. 씩 웃으면서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완전 주눅 들어서 이렇게 갔대요. 그러니까는 저쪽 방으로 좀 가자고. 그래서 옆에 방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들어갔대요. 작은 테이블 있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7천. 7천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크죠? 나한테도 커 7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장님. 이거 내가 다른 고객한테 이게 내가 준 돈이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말을 해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까지 다 줬는데도 하다못해 그러면 절반이라도 갖고 왔든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막 글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좀 있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막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해본다고 해서 시간 줬잖아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을 해버리더래요. 예. 거기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욕을 하더래요. 야 이 먼발놈아 너 여기서 대접받고 카드 칠 때는 뭐 황제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더니 나 이 엄마한 새끼 돈도 없으면서 이 핏덩이 같은 새끼야. 야 너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뭘로 갚을 건데 이 새끼야. 시간 주면 갚을 수나 있고 이게 끝까지 짱구를 굴리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윽박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떻게든이나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을 해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이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자고 있는 아버지 인감 도장을 빼와서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뭐든. 근데 머릿속에 딱히 지금 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가봤는데 대출까지 딱 얘기했는데 귀싸대기를 그냥 쳐 돌리더래요. 딱 때리더래요. 실제로 맞으니까 야 이거 이제 장난 아니구나 싶더래요 진짜. 그런데 거기서 왜 때려 이런 말 못한답니다. 뺨 부여잡고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네가 어디 가서 병짓 하는지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네가 은행을 갔다 왔는지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왔는지 구구절절 나한테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7천만 원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뭐 어떻게든 뭐 며칠만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내놓으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것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앞에 사장이 진짜 그렇다면 고개 들어봐. 고개를 들었대요. 네. 너 그럼 일하면서 까? 글더래요. 예? 그러니까 너 진짜 회장님이 데리고 온 고객이라서 내가 차마 모질겐 너한테 못하겠다. 진짜. 그러지 말고 너 심부름 하면서 까라. 글더라요. 그래서 무슨 심부름을 제가 하면 될까요? 예, 시켜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다. 너 여기서 기다려봐. 그러더니 나가더니 한 2시간 있다 들어오더래요. 예. 그러면서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주더래요. 자, 여기 주소 보이지? 화살표가 짝짝짝짝짝짝 그려져 있더래요. 여기서 물건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여기서 그러니까 물건을 배달을 이렇게 시키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리고 본인 차를 가지고 A 장소에 가서 트렁크 가방이었대요. 이거를 받아서 비밀번호 채워져 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했고 먼지도 관심도 없었고 A4 용지에 써져 있는 대로 그렇게 몇 번 움직였대요. 움직이는데 하루 반나절 걸렸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다가 인터내셔널하게 움직였대요. 그렇게 하루 반나절 딱 마지막 장소 찍고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이거 다 완료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빨리 와. 글더래요. 잠도 못 잤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그 노름방으로 갔답니다. 노름방으로 가니까 A4 용지 탁 또 던져주더래요. 와 이번에도 막 스케줄이 써있는데 이 몸이 잠을 지금 며칠째 못 잤어요. 걱정 때문에 못 잤고 이제는 운전하느라 못 잤고 예 사장님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올라가서 마사지라도 받고 한숨 자고 가라.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마사지를 받기는 좀 그랬고 쪽잠을 좀 잤대요. 한쪽에서. 그렇게 한 6, 7번을 나갔답니다. 근데 얼마씩 까준다 이런 얘기도 없었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돌다가 이번 코스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딱 중심에서 우측 약간 하단부 쪽 지역이었대요. 그쪽 지역을 이제 가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이번 주소지는 상당히 외진 곳이었대요. 그동안은 주소지 자체가 이렇게까지 산골짜기로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꼴짜기로 들어왔대요.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목적지에 세우고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그 조립식 건물에서 누가 하나 사람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다들. 근데 딱 그 사람은 캐리어를 봤더니 일로 와요. 글더래요. 캐리어 하나 줄란가 보구나. 예 하고 따라서 들어갔대요. 네. 건물로 이렇게 딱 따라서 이제 들어가니까 문을 딱 닫고 우리 그 맥심 있잖아요. 그거 한 잔 이렇게 타서 먹으라고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타가지고 졸리니까 홀짝홀짝 마시면서 앉아있는데 말도 안 걸고 그냥 계속 주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 사장님 전달할 거 바로 주십시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요.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다리를 까딱까딱 앉아있더래요. 네. 한참을 기다리니까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회장님이 들어오시더랍니다. 처음에 그 고객이. 예. 본인도 원래는 사장님, 고객님 그랬는데 이제 본인도 호칭이 회장님으로 나오더래요. 회장님 하고 고개를 꾼벅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회장이 딱 들어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네. 야, 똘과장아.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무 하지 말라니까. 아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어. 내가 지금 중간에서 얘기 듣고 너 움직이는 거 스톱시켰어 지금. 똘과장 너 되게 성실하게 살았던 애 아니야? 그동안 나한테 했던 얘기 들어보면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너. 이거 나 때문인 것 같아갖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러면서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러니까 똘비는 속으로 회장님이 나를 좀 구해주실라나
이러고 이제 주눅들어 앉아있는데 회장님이 저기 똘과장 아이씨 있어봐 오늘 며칠이냐? 아 똘과장 저기 달력 좀 봐 며칠이냐 긁더래요. 그래서 예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머리를 이렇게 싹싹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가발 쓰고 다니고 그러진 않는다. 이거 다 네 머리다. 긁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저 뭐 탈모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녀석 긴장했는가 땀도 이렇게 흘리고 하면서 그 옷 위에 티 뒤쪽으로 손을 쓱 넣어가지고 등을 이렇게 만지더래요. 손으로 등을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근데 조금 기분이 좀 그죠 이게 옷 위로 만지는 것도 아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등을 만지는데 예 회장님 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참 피부도 보드랍고 등판도 크고 막 긁더래요. 예. 무섭더래요. 솔직히 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 봐봐 똘과장 이렇게 봤대요. 그 회장님 가슴 쪽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고개 들고 내 눈 봐봐 내 눈 긁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본인을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더래요. 턱선이랑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더랍니다.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옷을 잡고 들추더래요. 이제 싹 들추면서 손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만져보더래요. 배를 눌러보고 수술한 데는 없네. 근데 느낌이 이제 쎄하더래요. 여기서 저 회장님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면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또 본인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이 회장님 눈빛이 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요. 정말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리고 저한테도 했던 얘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너를 이렇게 살펴볼 때는 눈빛이 되게 살기 어리고 막 소름 돋고 그럴 것 같지 않냐고 긁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진짜 무서운 눈빛이 뭐냐면은 예.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고르는 사람들의 눈하고 똑같을 때 되게 무섭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육점에 우리가 삼겹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마블링이 어디가 맛있게 껴있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기가 돼지 입장에서는 죽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뭐 그렇다고 너무 기쁜 것도 아니고 뭐가 더 맛있을까 하고 고르는 그 되게 무성의한 그 눈, 딱 그 눈빛이었대요. 예. 아무리 봐도 나 오늘 여기서 진짜로 다 내 몸 안에 있는 거 뽑혀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드는데 이분 눈빛은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분의 눈빛이 정육점에서 우리가 돼지 고르는 그 눈빛하고 똑같았대요. 죄책감도 없고 흥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 무서웠대요. 그 눈빛이. 저기 회장님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는 회장 아니야. 회장 아니고 이번엔 내가 잘 가져온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돈 좀 벌겠어. 오케이 하면서 옷을 탁 내려주더래요. 그러면서 고생하고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그러면서 돌아서 나가더랍니다. 예. 저기 회장님 하고 이제 막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와가지고 제지를 이렇게 시키더래요. 그리고 회장님은 나가셨고 본인은 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는데 그때서야 머릿속으로 막 이것저것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됐구나. 야 이거 내가 어딘가 얽혔구나. 나 하나 팔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도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문은 잠궈놨더래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조립식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로 막 찼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살려고.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예. 발로 빵빵빵빵 한 뭐 10대 번 차니까는 문짝 부서져 나가고 바깥에가 보이더랍니다. 딱 나갔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대요. 어처구니가. 아저씨 둘이서 이 집을 삥삥 돌면서 그 휘발유 뿌리고 있더래요. 휘발유를 이렇게 뿌리다가 문이 부서지고 사람이 나오니까 엄청 눈이 동그라지더래요. 예. 이게 왜 부서졌지? 그 눈빛이더래요 다들. 똘비가 머릿속으로 이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아니죠. 일단 나왔잖아.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얘네도 당황했네? 바로 뇌에 그냥 다이렉트로 다 꽂히더래요. 예. 어떻겠어 이제는. 런. 진짜 멋나게 뛰기 시작을 했대요. 예. 지금 내가 몇 날 며칠 굶은 것도 아니고 뛰자. 살라면 뛰자.
타다다다닥 뛰는데 아저씨 둘이 당황하기도 했고 애초에 달리기 자체가 본인을 따라올 수 있는 달리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멋나게 뛰어서 달린 거예요. 막 달려갖고 그냥 앞에 있는 길가까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 따라서 막 가다가 차가 있어서 세워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세워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뛰다가 걷다가 막 한참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왔던 길은 알잖아요. 차 운전해서 왔으니까. 네. 이제 여기 사람 좀 있는 그쪽 동네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여기 불러달라 경찰 좀. 그래가지고 자초지종 어느 정도 설명을 했대요. 설명을 하고 그쪽이랑 이제 탈탈 턴 거죠. 쉬운 얘기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가방도 날랐다 어쨌든 얘기도 좀 했고 근데 이게 뭔지는 진짜 모른다 나는. 검사를 하더랍니다. 약물 검사를. 본인 양성이 나오더래요. 어쩐지 잠이 안 오더라 싶었대요. 예. 근데 그 마사지방 그쪽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급습했어요. 급습했고 거기 직원 한 명도 결국은 잡았어요. 다 잡았고 했는데 일단은 나쁜 약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게 거기서 나오고 그러진 않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잡은 사람도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안 나왔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렇게 뭔가 사건이 미궁으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불법 도박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가해지죠. 그러고 있는데 더 가관인 거는 그쪽에서 여기는 불법 도박 시설이 아니다. 여기는 마사지 업소인데 사람들이 심심할 때 내려와서 놀 수 있는 곳이다. 네. 우리는 돈을 받고 칩을 주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것도 법적 다툼이 좀 갈 것 같고 오. 진짜 멍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경찰분이 지나가는데 싶더래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 고객 내가 차 팔았던 고객이 경찰이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본인도. 예. 저 경관님 하고 부르니까 쳐다보고 똘과장님 하고 알아봐 주시더래요. 막 인사를 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하염없이 그냥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듣더니 그냐고 진짜 더럽게 얽힌 것 같은데 알았다고 근데 내가 그쪽 파트도 아니고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처리해 주실 거고 우리 똘과장님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으실 거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셔라. 네. 본인도 한번 알아보겠다 가시더래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고 본인은 처벌 받았어요. 교도소는 안 갔는데 처벌은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시간이 거의 1년 좀 못 되는 시간이 흘렀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 고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똘과장 사건 생각보다 커졌었다고. 그거 아냐고. 근래 들어서 나도 우연히 생각나서 물어봤다가 알았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이제 뭐 검거가 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마 곧 똘과장한테도 연락할 거라고. 와서 같이 한번 이거 좀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올 건데 미리 내가 전화했다고. 그래서 뭐냐? 김돌비란 사람 아냐? 그러더래요. 예. 김돌비? 잠깐만. 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사주했대요. 예.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똘비를 하게 해달라고 사주를 했대요, 이게. 그러면 김돌비가 도대체 무슨 억한 심정이 있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똘비가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맺고 끊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고객하고도 맺고 끊는 걸 참 잘해요. 그러니까는 고객이 진상의 정도가 선을 넘어선다 싶으면은 칼같이 제대로 끊어요. 이래선 안 되는 거지만 고객이 이제 쌍욕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 똘비 이 사람은 고객이 1이라는 쌍욕을 했으면 똘비는 한 쌍욕을 10 정도 해버려요. 뭐 네 엄마부터 다 찾아가면서 어머니 안부까지 싹 물어봐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치고 받은 고객이 있어요. 이 고객도 정말 웃긴 게 나이가 좀 많으세요. 예. 김돌비라는 그 고객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본인을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막 때리더래요. 예. 그 전부터 이제 좀 쌍욕을 하면서 둘이 좀 붙었었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똘비는 한 성격이에요. 좀 뒤가 없어요 사람이. 네. 몇 대 맞고 네가 때렸어 이 새끼야 하고 거기서 겁나게 때렸대요. 근다고 해서 80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이.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몇 번 그렇게 트러블이 상당히 심했던 고객이었는데 이분이 뒤에서 돈을 주고 사주란 거고 거기서 안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나를 뭐 잘못되게 만드는데 그냥 잘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은 진짜로 골수 한 방울까지 빨아먹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그거에 관련된 조사를 또 받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사주를 하고 사주를 받은 쪽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봤더니 소름이 돋는 게 내가 만약에 거기서 불타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불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예. 휘발유를 두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질식 아, 거기서 뭔가를 했는지 모른대요. 예. 얘네들이 이제 증언을 더 이상 하질 않고 사람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본인도 좀 알아봤는데 거기서 그 뿌리고 있던 게 휘발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뿌리고 있던 게 뭐 다른 뭐 약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은 많았대요. 근데 본인도 거기서 뿌리고 있던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죽일 의도는 없었을 거다 분명히. 죽일 거였으면 안에 들어와서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그건 왜 하고 있었을까? 그건 아직도 모르겠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얽히고 설킨 좀 얘기죠. 근데 이분이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된 분이에요. 주변에서 저 사연 이렇게 수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형님이 좀 알려주셔서 만났는데 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조금 이빨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좀 얘기를 해버리면은 유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조금 선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뺄 건 뺐고 이런 것들을 넣다 보면은 저희 지역에서 생각보다 돌비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조금 누군지 지명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전체적인 맥락만 조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동네꼬마님. 네. 저 지인이랑 아니 카페가 밤에 여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어떤 카페가 있길래 거길 들어갔거든요. 카페예요, 겉에는. 근데 들어갔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해. 그래서 네. 뭐야? 그래서 봤더니 그 안에서 이제 카드 치고 있더라고요, 몇 명이. 그런 집은 많죠. 예.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 주변에 번화가 쪽에 가시면은 홀덤 펍이 상당히 많아요. 아, 네네. 예, 근데 우리가 돈을 주면은 뭐 칩으로 바꿔주고 이걸로 게임도 하고 술도 사 먹고 하는 합법 선에 있는 펍들은 굉장히 많고 괜찮은데 이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도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불법의 영역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그죠. 예. 예, 항상 우리가 불법의 영역을 불법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항상 문제는 거기서 터진다는 거. 그런 것들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더 섬뜩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뭐 홀덤 펍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레스토랑 같이 생긴 카페였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한 6명, 7명 정도가 그 넓은 데 가운데에서 치고 있었거든요. 뭔가를 칩이랑 이런 걸로. 근데 이상하게 뭐 이러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버렸거든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손도 대면 안 돼요. 가셔서도 안 되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연어님은 귀신을 많이 봐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귀신을 봤다고 해서 모두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분은 진짜로 같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또 섬뜩한 표현법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연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연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긴 했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유독 기억에 더 많이 남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저번에 제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제가 22살 때 살았던 자취방에서도 귀신을 좀 봐가지고, 제가 이야기 마지막에 짐을 싸서 도망쳐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기억하실까요? 맞죠. 이번 이야기는 그렇게 이사간 집에서 있었던 23살 때 있었던 일인데. 잠깐만.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는데, 네. 그래서. 그 집에서 또?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해졌어요. 연어님을 따라다니는 게 맞습니다, 귀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제가 지은 이야기 제목은 도망친 곳에는 낙원은 없다입니다. 와, 이 세상에 낙원은 없었다. 네, 도망치니까 거기가 더 최악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 하기 전에 처음 시작했을 네. 때 간단하게 본인이 어떻게 본다, 좀 이런 느낀다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죠. 방금 돌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잠깐 제 설명을 약간 드리면은 저는 귀신을 항상 보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보는 타입은 아니고 제가 피곤하거나 좀 오늘 느낌이 안 좋다 싶은 날에는 항상 보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집이 신줄의 굵은 나무에서 뻗어나가는 가지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좀 이런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어르신들이. 네네. 그래서 저는 어느 공간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여긴 안 좋다 혹은 여기는 좀 괜찮다 이런 걸 느끼거나 하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걸 얘기해드리면 저는 귀신을 볼 때 항상 귀신은 얼굴이 안 보입니다. 맞아요. 얼굴은 항상 그늘진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제 특징이고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귀신을 보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시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살에서 23살로 넘어가는 세 번째 자취방을 구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 2편에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가위를 눌리기 전이었었어가지고 그냥 그 전집에 대한 문제는 월세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하나뿐이었었는데 한참 이제 다른 집을 알아봐야겠다 하고 집을 구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그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자기가 네. 살고 있는 원룸 건물 1층에서 투룸짜리 방이 최근에 하나 비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냐고. 그래서 근데 투룸이면은 이제 룸메 구해가지고 방세도 반반 내고 공과금도 반반 내면은 절약되니까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제가 되게 친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그 언니가 복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나랑 같이 살래? 하니까 언니도 자기도 돈 아껴야 돼서 좋다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그때가 휴학 중이어서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집 미리 보고 괜찮으면 계약을 할게. 나중에 와서 언니 한번 봐라 하고 제가 집을 보러 가게 돼요. 근데 집을 보러 가니까 이제 한 5층 정도 돼 보이는 원룸 건물인데 집이 현관문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건물 왼쪽 구석에 문이 하나 있길래 저게 뭐지? 하고 있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딱 가시더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이런 데 집이 있노 하면서 좀 의아했었었는데 아마 제가 근데 그 집에 발을 좀 디디는 순간부터 다른 친구들도 다 입 모아서 얘기하는 게 너 그때 약간 홀렸었다. 뭐야, 예. 너 그 집에 좀 홀렸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좀 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나 공간 이런 데에 들어가면 기운을 좀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타는 편인데 그 집은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집이다.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너무 좋은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기분도 좀 갑자기 사람이 붕붕 뜨고 집이 너무 포근한 것 같고 집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좀 여기저기 수리해야 될 곳들이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방은 대충 둘러보고 평수도 원래 말했던 대로 한 18평인 것 같고 해서 집주인 할머니한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 30만 원 보내면서 이제 이 집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마세요 하고, 또 제가 어머니가 인테리어 일을 좀 하셔가지고 저도 그 밑에서 일을 좀 배워서 셀프 인테리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집주인 할머니하고 그 자리에서 또 쇼부도 좀 봤어요. 사글세 또 몇십만 원 깎아주시면 제가 이거 문이랑 싱크대 시트 바르고 페인트 칠도 다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할머니도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싸게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또 저는 기분이 좋았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언니가 집을 그 다음 날인가 보러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집을 딱 보자마자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니까 언니가 집 컨디션이 좀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집안을 그때 저도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좀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벽지는 곰팡이가 펴가지고 좀 얼룩덜룩하고, 장판도 처음엔 저는 그게 다 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 곰팡이 때문에 거뭇한 거더라고요. 그 천장은 제가 들어가서 보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예전에 사무실로 썼던 집이어서 그런가 그 학교 천장 있잖아요. 그 갈매기 모양 그려진 석고보드.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고 신발장에는 막 여기저기 돈벌레나 이런 벌레 죽은 시체 같은 것들이 막 나뒹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그때는 밤에 가서 집을 봤던 거였었는데 낮에 가서 다시 보니까 건물은 남향으로 지어졌는데 아까 저희 집은 현관이 갑자기 건물 외벽에 뜬금없이 있다 했잖아요. 현관이 건물 그늘진 곳에 있어가지고 대낮인데도 신발장에 서 있는데 캄캄한 거예요. 해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제서야 저도 뭐 이런 집을 구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갑자기 마음속 한 구석에서 근데 나 이 집 놓치기 싫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30만 원을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 다른 집을 구하면 안 될까 하는 언니를 제가 또 설득을 했어요. 이거 싱크대랑 문 내가 고치고 뭐 하고 하면은 집 분위기 훨씬 살가고 이 가격에 이런 집 못 구한다 우리. 예.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언니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집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언니도 그냥 알겠다 하고 아예 그 집에서 살기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집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집이 뜯어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창틀 같은 것도 뜯어서 옮기고 색칠하고 완전 대공사였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내내 그냥 제가 계속 퇴근하면은 밤에 그 집에 가서 공사하고 또 다음날에 학교 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또 거기 가서 공사하고를 몇 날 며칠을 반복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언니가 또 저한테만 너무 맡기면 좀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맨날 가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주말을 껴가지고 방문에 페인트 칠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화장실 문을 칠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방 안쪽 문을 칠하고 있었어요. 제가 작은 방 안을 칠하고 있으니까 문을 닫고 이렇게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언니가 갑자기 거실에서 저한테 연호야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지 싶어서 문을 저가 열고 나가가지고 언니 왜? 이러니까 언니가 엥? 너 왜 거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방금까지 내 뒤에서 나 쳐다보고 있었잖아 이러길래 제가 엥? 뭔 소리야? 하니까 언니가 이제 막 화장실 문을 칠하다가 화장실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거실 중앙에 가만히 서가지고 언니를 그냥 보고 있더래요. 언제부터 저기 서 있었지? 못 봤는데? 하면서도 이제 제가 평소에 장난기도 좀 많고 하니까 이건 몰래 와서 놀래켜주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 보다 싶어서 왁 하고 뒤돌아서 저를 불렀는데 제가 없더래요. 근데 그러고 제가 왜 부르냐고 하면서 이제 작은 방 문을 삐걱 열고 나오니까 쟤는 왜 저기서 나오지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집 공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여닫을 때마다 문이 좀 끽끽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도 방문 닫히는 소리도 안 났는데 하다가 안 거죠. 언니가 문득 깨달았대요. 그거 연어가 아니고 귀신이구나. 예. 근데 여기서 언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언니는 저보다 훨씬 귀신을 잘 봐요. 저는 이제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언니는 영안이 좀 트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그런 일이 좀 있었었다고. 저희가 이제 이 공통점 때문에 친해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기가 진짜 보통 기가 아니어가지고 예. 좀 귀신들이 알아서 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언니 말로는 가끔씩은 옆에 오다가도 튕겨나가는 애들이 있대요. 그 정도로 언니는 기도 세고 겁도 진짜 없어가지고 언니는 그냥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니는 그렇게 귀신을 보고도 그냥 저보고 들어가서 마저 발라라 하고 처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사람 사는 집에 그래 뭐 귀신 몇 마리 있을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그렇게 공사가 다행히 무사히 끝나고 며칠이 좀 지났는데 제가 전에 들려드렸었던 얘기대로 전에 집에서 악몽을 꾸고 귀신을 보고 귀신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 혼자 언니보다 3주 먼저 그 공사를 해놓은 새 집에 이사를 오게 돼요. 네. 근데 언니한테 이걸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죠. 아 언니 나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먼저 그 집에 가서 좀 살게 이랬는데 언니가 그 전화를 받고 난 순간부터 갑자기 그 처음 봤던 귀신이 제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하고 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예. 페인트 칠하면서 배 쪽에 묻은 페인트까지 전부 다 똑같이 따라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걱정이 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연어가 기가 막 약한 애도 아니고 시도 종종 보는데 지가 알아서 잘 피하지 않겠나 싶어갖고 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걱정이 갑자기 너무 되니까 저도 기억하는 게 이사한 날 다음날 밤에 이제 차를 타고 술도 좀 사갖고 저희 집에 왔는데 제 모습을 딱 보고 기가 차더래요. 왜요? 평소에는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온 집에 불을 다 켜고 사는 애가 이 집에서 언니 귀신 봤다고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조심하라고 경고도 했었거든요, 언니가. 근데 그러고 제가 또 심지어는 며칠 전에 귀신을 봐서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 집을. 근데 제가 온 집안 불을 다 끄고 이제 제 방 침대에 앉아서 진짜 작은 무드등 하나만 켜놓고 영화를 보고 있는 걸 보고 얼척이 없더래요. 예.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싶어서 연애야 안 무서워 하니까 저는 또 그때 당시에 이사 갔을 때 그 집이 진짜 전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도 안 무섭고 아 이거 집 꾸며놓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냐, 나 이거 액자 새로 샀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언니가 계속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다가 그 무드등 킨 방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귀가 좀 쎄해서 뒤를 탁 돌아보니까 캄캄한 거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겁이 없고 기가 센 언니도 등골이 갑자기 싹 올라올 정도로 그 어둠이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서서 이제 저를 멍하게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얼토당토 않는 집을 좋다고 계약할 애가 아닌데 덥석 계약을 한 것도 좀 이상하고 이렇게 집 기운이 안 좋은데 혼자 불을 다 끄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거 연어가 약간 이 집에 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 근데 이미 사글세 다 냈지, 공사한다고 또 돈 썼지, 동생은 홀렸지, 아 뭐 자기만 또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저를 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일을 다 정리를 하고 알바하던데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최대한 빨리 이사를 들어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온 거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언니가 하루라도 더 빨리 온다고 하니까 그냥 안 외롭고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니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언니가 이사를 들어와서 저는 큰 방을 쓰고 언니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어요. 작은 방이 도배를 새로 해서 깨끗했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작은 방은 창문이 집 밖으로 나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으로 나 있어요. 거실 쪽으로. 그래서 이사를 가고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랑 딱 마주치자마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참다 말하는 건데 하면서 화를 내는데 언니가 잠기가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밤에 화장실 갔다 나와서 왜 이렇게 거실을 돌아다니니? 언니가 말하기를 작은 방은 창문이 있어서 방 밖에서 네가 그렇게 빙빙 돌아다니면 장판에 네 발 쩍쩍 붙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너 킥킥 웃는 웃음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잠에 들려다가 깨니까 조심 좀 해라. 밤에 화장실 갔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저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화장실만 갔지 방 밖을 돌아다닌 적이 없는데 뭐 솔직히 한 번은 있겠죠. 이제 뭐 과자 가지러 간다든가 했긴 했을 수도 있는데 제 방이 화장실에서 진짜 가까워가지고 걸어 다닐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니까 언니도 이제 화가 좀 누그러져가지고 그냥 내일부터 네가 조심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난 좀 억울하기는 한데 언니가 잠기가 밝은 게 좀 많이 스트레스고 예민해하는 걸 아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네. 언니가 그 후에도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꾸 거실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밤마다 난다고. 너 아닌 건 이제 내가 알겠는데 진짜 어떤 귀신 새끼인지는 몰라도 계속 돌아다닌다. 저 새끼 발자국 소리 시끄러워 죽겠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이 말을 매일 들으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귀신 본다는 언니가 자꾸 그 귀신 한 번만 더 마주치면은 한 번 더 죽여버릴 거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게 전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저러다가 또 언니가 지쳐서 방을 빼버리면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방을 바꿔줬어요, 언니랑. 저는 근데 작은 방에서 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그냥 그 방에서 몇 달을 잘 살았는데 언니는 큰 방으로 옮긴 후에도 거실에서 뭐 물건 떨어지는 소리나 누가 발을 제자리에서 막 구르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쿵쿵거리면서. 그런 소리가 난다던가 뭐 종종 양치 아니면 뭐 손 씻다가 이제 거울을 딱 보면은 언니 뒤에 이제 어떨 때는 단발머리 여자, 네. 뭐 어떨 때는 제 모습으로
또 어떨 때는 남자아이가 항상 서 있더래요. 처음엔 좀 많이 놀래기도 했는데 언니는 워낙 평소에 귀신을 많이 보고 그냥 양치하거나 손 씻을 때는 거울 안 보고 그냥 바로 뒤도는 식으로 해갖고 그냥 잘 지내보자 하고 그냥 살았대요, 언니는. 그래서 뭐 언니도 저도 그냥저냥 저희는 둘 다 그냥 귀신을 좀 볼 줄 아니까 안 무서우니까 적응을 점점 해나가고 있었었는데 이제 여름쯤에 제 친구가 제가 사는 자취방으로 놀러 올 일이 생겨가지고 자고 가게 됐는데 네. 제 친구는 참고로 귀신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가위도 눌려본 적 없고 귀신을 좀 안 믿는 친구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놀러를 왔는데 걔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잘 못 자는 애라 가지고 제가 네. 편하게 자라 하고 내 방에서 자라 하고 저는 언니 방에 가서 잤어요, 잠을. 그래서 그냥 잘 놀고 저는 잠 되게 잘 자고 아침이 돼갖고 제가 친구 보고 이제 네 아침밥 뭐 먹을래? 하면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친구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서 막 진짜 어떻게든 저한테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등을 벽에 바짝 갖다 붙이면서 너 연어가 네 연어 맞나? 이러는 거예요. 뭐야? 볼 거 본 사람 마냥 눈이 동그래져갖고 파들파들 떨고 있길래 니 왜 그러냐? 뭔 일 있냐? 내가 연어가 아니면 누군데 니 미친나? 하면서 이제 막 일단 친구를 좀 진정을 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친구가 좀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집 안에서는 얘기 못한다고 나가서 얘기하자 해서 카페를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밤에 저랑 언니랑 셋이서 이제 그때가 올림픽 하던 때였었어가지고 올림픽도 보고 신나게 놀다가 새벽 늦게 잘 자래 인사하고 자러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친구도 제가 친구 입을 딱 깔아주고 땡땡아 이거 선풍기 틀어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딱 틀어주고 나가자마자 친구는 너무 피곤해갖고 바로 누웠대요, 침대에. 그래서 그냥 침대 폭신하네 하면서 불도 다 끄고 누워서 딱 자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발 밑에 있던 문이 갑자기 끼익 열리더래요. 그러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자? 하면서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연어가 할 말이 남았나 싶어가지고 눈을 살짝 가늘게 뜨니까 제가 침대 끝에 뒤를 돌아가고 걸터앉는 제 등을 봤대요. 그런데도 너무 잠이 오니까 눈이 좀 잘 안 떠져서 다시 눈을 감고 다시 말을 걸었대요, 저한테. 연어야 왜 할 말 있나 하니까 제가 말이 없더래요. 한참을 아무 말 안 하니까 제가 너무 졸려갖고 앉은 채로 자나 싶어서 친구가 다시 딱 말을 걸라고 하는데 침대가 삐걱삐걱 흔들리더니 제가 침대 위에 올라서더래요. 그냥 그 위에. 친구 다리랑 다리 사이에 제가 우뚝 서갖고 서서 위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얘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눈을 딱 뜨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제 목소리로 하면서 막 웃더래요, 갑자기. 예. 친구가 놀래서 몸이 딱 굳어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서 눈을 최대한 밑으로 깔아갖고 눈을 다시 뜨니까 다리가 보이는데 제 다리가 아니더래요. 제가 운동을 좀 해서 다리가 약간 듬직한데 그 다리는 엄청 가느다랗고 하얗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지? 목소리는 연어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 서 있는 뭔가가 더 막 웃으면서 침대 위를 친구만 딱 피해가지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더래요. 뭐 친구 어깨에서도 한번 뛰었다가 친구 다리 사이에서도 막 방방이에서 노는 어린애처럼 막 뛰어놀다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숨 넘어갈 듯이 웃다가 제 목소리로 아까 올림픽 보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막 웃음을 참아가면서 똑같이 따라를 하더래요. 친구 이름을 똘비로 하면은 거기서 공을 못 받으면 어떡해? 하고 웃다가 왜 저게 아웃이야? 왜 저게 아웃이야? 8강 가야지. 8강 가야지. 똘비야 너도 콜라 마실 거야? 똘비야 선풍기 틀어줄까? 똘비야 너도 뛸래? 이렇게 계속 말을 걸더래요. 근데 아웃이나 8강은 저랑 같이 그 올림픽 배구를 보면서 하던 말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친구가 와 저게 내 친구 목소리를 따라하네 싶더래요. 근데 막 누워있는데 침대 프레임이 걔가 계속 폴짝폴짝 뛰니까 끼끼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자기 몸도 미친 듯이 아래 위로 흔들리는데도 여기서 눈 뜨고 저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죽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제 눈을 딱 감고 잠에 들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잠에 들어가지고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놀린 거죠. 또 연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연어야 내 집에 다시 못 들어가겠다. 네가 들어가서 짐 좀 챙겨서 나와도 해가지고 제가 짐을 챙겨서 돌려주고 이 친구는 니네 집 다시 안 온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이제 귀신을 평소에 못 보던 친구까지 저렇게 귀신을 보고 갔으니까 지금 내가 뭐가 좀 아다리가 안 맞아서 그게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가지고 내가 못 느끼고 못 보는 거지 저 방에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 근데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자 싶어가지고 그 방은 언니랑 합의 끝에 그냥 잡동사니 두고 옷방 같은 그런 용도로만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가기도 싫어져서 그 방을 비워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도 또 시간은 흘러가지고 계약이 얼마 안 남은 시점까지 갔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언니 집에 좀 큰일이 생겨가지고 언니가 예전보다 한 10일? 한 11일 정도 집을 좀 일찍 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엄청 막 미안해하면서 네 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있겠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언니 집이 학교에서 그렇게까지는 멀진 않아서 우리 집에서 같이 등교할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자취방 있는데 가기도 좀 그렇고 남의 집에서 살이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아이 뭐 나는 살면서 여기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괜찮다. 뭐 10일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언니를 보내고 저 혼자 다시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 혼자 살 때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집에 진짜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혹시 몰라서 문 열고 씻고 잘 때도 큰 방 문은 닫고 자더라도 거실 불이나 작은 방 불은 딱 켜고 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무 일 없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랑 이 집은 잘 맞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날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그 집이 진짜 가지가지 하는 게 우풍이 또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누워있으면 코 위로 이게 찬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침대 위에다가 난방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안이 진짜 안락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날도 잘 준비 다 하고 장 스탠드를 켜고 안방 불을 끄고 이제 누웠어요.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서 유튜브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자야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큰 방 문을 좀 덜 닫았었는지 문이 그 바람 때문에 좀 덜컥덜컥거리는 거예요. 문이 덜컥덜컥거리다가 갑자기 끼 하면서 문이 엄청 약간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잠에서 깨갖고 뭐야 가서 닫고 올까 이 생각을 하는데도 갑자기 좀 무서운 거예요. 한기도 좀 들고 아니다 하고 이제 다시 누워갖고 잠을 다시 자려고 하는데 제 발치 쪽에서 뭐를 이렇게 쓱쓱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또 자세히 잘 들어보니까 저희 그 바람막이나 비닐 소재 옷 같은 거 입으면은 나는 소리 있잖아요. 바스락 쓱 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막 주위를 살짝 둘러봤는데 제 발 쪽을 살짝 보니까 스탠드를 제가 켜놓고 잤으니까 텐트에 그림자가 져갖고 더 잘 보이는데 어떤 손바닥 같은 게 텐트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텐트가 비닐 소재니까 그래서 슥슥 소리가 났던 거죠. 근데 일단 제가 좀 놀래기는 했는데 저게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사람이 살려면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일단 이성의 줄을 최대한 붙잡고 이제 이불 속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렇게 계속 텐트를 쓸고 있는 게 사람이면은 몸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몸 그림자는 없고 그냥 손바닥 그림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텐트 같은 거는 저희가 꾹 누르면서 안에서 보면은 그림자가 져갖고 검게 보이잖아요, 손바닥이. 예. 그래서 그런 모양이 계속 쓱 쓰니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거 사람은 아니네 싶은데도 이제 저한테도 올 게 왔다 싶은 거예요. 근데 텐트에 가려서 뭐 모습은 안 보이기도 하고 계속 텐트만 더듬거리니까 저게 뭐 나한테 뭐 위에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버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그냥 감고 이불을 덮었는데 그 쓰는 소리가 점점 텐트 옆면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 다시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이제 손바닥 그림자가 제 무릎 정도까지 왔어요. 뭘 찾는 것처럼 계속 텐트를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시 딱 감고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라 하고 있는데 그 문 뜨는 소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더니 텐트 왼쪽 아래를 그때부터는 원래 천천히 쓸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슥슥슥슥슥 하면서 막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치겠네. 저거 왜 저러지 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슥슥슥 소리다가 계속 반복되다가 갑자기 조금씩 어디서 짤랑 슥슥슥슥슥 짤랑 슥슥슥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딱 드는 생각이 저거 지퍼 찾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짤랑 소리가 갑자기 이제 그게 지퍼를 찾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슥슥 소리는 안 들리고 계속 그 지퍼 두 개가 부딪히는 소리만 짤랑짤랑 하면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기절을 하고 눈을 뜨니까 텐트 끝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있었구나. 이때까지 못 믿었던 건 아니지만 진짜 있었구나 싶어서 저도 그날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지낼 것 같아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집에서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그 언니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집에 살았지?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집을 대체 왜 구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해주는 말이
이제 제가 겁먹고 집을 뛰쳐나갈까봐 말을 안 했었었는데 언니는 산지 한 달쯤 됐을 때 깨달았대요. 언니가 보기에는 그 집이 언니가 한 말이고 언니 의견이긴 한데 저승길 위에 지은 집 같다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언니가 저보다 훨씬 많이 보는데 또 어떤 일이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가 있길래 언니 저거 사람이야? 저거 사람인가? 이랬는데 언니가 옆에서 저한테 니 하나만 보이나? 이러는 거예요. 언니는 저보다 더 많이 본대요. 제가 하나를 보면 언니는 한 6, 7명을 보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언니가 그 집에서 귀신을 보게 되면은 항상 싱크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애가 하나는 있는데 걔는 저희 집에 항상 사는 애인 것 같고 어쩌다가 한 번은 언니도 이제 알바를 끝나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아저씨부터 아줌마, 애기까지 여러 명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걷고 있더래요, 거실을. 그래서 언니가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서 쳐다보니까 그 행렬이 작은 방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집 거실을 한 바퀴 돌고 싱크대 쪽으로 나가더래요. 아. 그런데 그렇게 언니가 그때 본 귀신들을 언니는 얼굴이 보인대요. 근데 그 귀신들 얼굴을 다 기억을 하는데 그 귀신을 다시 보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행렬에 있었었던 귀신들을. 그래서 언니가 여기가 이제 저승 가는 길목 중에 하나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밤마다 발소리가 들리고 여느 친구가 와서 가위를 눌리고 했었었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방에서는 원래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언니가 살다가 언니가 기가 세니까 큰 방에 못 들어오다가 이제 언니가 이사를 가고 나서 저 혼자 있으니까 한번 놀려보자 싶어갖고 들어와서 니 한번 놀리고 간 것 같다고 얘기를 언니가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야, 근데 저는 그거는 의아하네요. 그래 뭐 저승길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네. 왜 모습을 따라했을까가 확실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언니한테도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언니가 봤을 때도 내 모습이 자주 보였냐 하니까 항상 그 포인트에 서 있는 그 귀신이 저를 항상 따라하더래요. 그날 제가 입고 나간 옷을 따라갈 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제가 하는 행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언니 놀린다고 갑자기 디비디비딥 같은 거 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그걸 갑자기 따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방에 있는데 밖에서 제 목소리로 나왔어 목소리 들려서 나가보면은 제가 아니고 걔고 그래서 언니도 제가 왜 저렇게 연어를 따라하지 했는데 이제 언니 말로는 제가 그 집하고 터가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좀 잘 감기는 체질이었던 것 같대요, 그 집에서. 아, 네. 그래서 그 귀신이 제가 되게 흥미롭고 좀 따라해보고 싶은 상대? 제가 되게 본받고 싶은? 저를 뺏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 제 친구 눌렸던 귀신도 그 거실에 서 있는 걔일 거라고. 그러면 어차피 귀신은 네. 많이 보셨을 테니까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뭐 짧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하나 있긴 한데 짤막하게 그럼 들려드리면은. 이어서 가면 더 좋죠. 예.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가게 됐었거든요. 이것도 예전 얘기에서 이제 연결돼갖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건데 그 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전에 집에서 쓰던 커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달았는데 이제 창문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예를 들어서 180cm면은 이제 커튼이 한 150cm여가지고 밑에 30cm 정도가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자연광 좋아하고 커튼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바꿔줄까 했는데 아니 그냥 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비치는 게 좋아서 난 좋아 하고 그냥 그 커튼을 그대로 썼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창가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잠을 항상 자는데 그럼 제 머리 마치 그 커튼 밑이거든요. 어느 날은 딱 잠을 자는데 거실 불도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었어가지고 이제 막 어머니 TV 보시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딱 자려고 하는데 제가 가위에 딱 눌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유 가위 눌렸네 이제 풀어야겠다 대수롭지가 않으니까 가위 풀어야겠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위에 제 머리맡에 유리에서 텅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또 막 누가 밖에서 계속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3층이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뭐지 하는데 이거 가위 누르는 귀신이 장난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가위를 가만히 계속 풀었어요. 예. 좀 몸이 움찔거리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갖고 아까 소리 났던데 위를 딱 쳐다보니까 그 한 3명 정도가 저희 잘 안 보이면은 눈 위에 이렇게 살짝 가리고 이렇게 안을 보잖아요. 유리 같은 거 안에는. 예. 저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 손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3명이 가만히 제 침대를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니네 뭐야? 막 비명을 지르는데 엄마가 밖에서 제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불렀는데. 아, 그래가지고 엄마 방에 이상한 거 있어. 엄마 빨리 들어와봐 빨리 이러는데 엄마가 안 와요. 근데 걔네들은 저를 계속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딱 일어나니까 또 그게 가위 안에서 또 가위를 눌렸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렸었거든요. 그 가위 네. 눌리는 시간이 한 제 체감상 15분 20분 눌렸었는데 딱 문 열고 나가니까 엄마가 니 방금 자러 들어간다면서 왜 바로 나오노 하는데 TV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보고 들어갔었었는데 1분도 안 지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아 뭐지 하고 있는데 밖에 딱 보니까 사람이 유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그 부분만 빼고 근처에 온기 같은 게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런 자국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보고 아 이거 내가 또 귀신 봤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짤막하게 본 경우도 있으니까. 네, 뭐 이거는 스토리 없이 그냥 갑자기 냅다 귀신들이 저를 구경하다 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귀신 보시는 분들의 삶을 전부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사실상 좀 외로운 삶과 그리고 어렵고 고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귀신 보시는 분들끼리 그때 아까도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서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 언니랑 저랑 첫 만남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네. 이제 뭐 하다가 학교에서 무슨 선배하고 후배 페어 맺어줘가지고 학교 생활 적응할 수 있게 기숙사에서 그런 어떤 쓸데없는 이벤트를 해서 이제 그 언니랑 저랑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제가 그날 진짜 피곤했었어요. 평소에 좀 원래 잘 안 보이는데 그날은 조금 잘 느껴지고 잘 보이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언니하고 막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언니가 계속 시선이 딴 데로 샌 거예요, 계속. 아, 네, 그래갖고 언니가 뭐 보지 싶어서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뭐지? 하고 그냥 다시 언니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언니 사람은 되게 재밌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가 멈칫거나 자꾸 딴 데다 시선을 두니 네.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왜 거기 귀신 있나? 이랬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언니가 온다 이가 이래서 네? 이랬는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부터 언니가 계속 그 시선을 두던데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얼굴은 안 보이는데 저희 학교 학생인가 봐요. 저희 학교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시 이제 앞을 이렇게 제가 천천히 보니까 언니가 니도 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니까 언니가 내 방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언니 방 가니까 언니가 아 자기는 이런 거 오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가 그냥 먼저 깐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먼저 깔게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나는 아까 봤고 네 뒤에서 계속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폴짝폴짝 뛰어댕기길래 이게 시선을 안 줄 수가 없어서 계속 봤다. 네가 본 건 어땠어? 해서 제가 저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파란 색깔 저희 학교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언니가 맞다면서 내가 본 거랑 네가 본 거랑 똑같다고 나도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서 그냥 예. 그런 식으로 서로 오픈하게 됐던 거죠. 완전한 우연이긴 한데 필연일 수도 있는. 네, 그쵸. 언니한테 그런 도움도 거네. 제가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아, 그 도움받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안 하신 거구나. 네, 좀 이런 쪽에도 많이 알고, 언니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저희 집은 천주교라서 또 제가 모르는 게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니랑 만나게 됐었죠. 아, 왜 그러냐면 귀신 보시는 분들끼리 잘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서로 오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픈해서 좋았던 기억이 없으니까. 맞아요. 괜히 놀림 받거나 소문나고, 좀 이상한 애라고 낙인 찍히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픈을 안 하는데 도대체 서로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공포가 있네요. 아무튼 오늘 연어님께서 그 집에서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이 언니와의 첫 만남? 네. 그런 또 비하인드까지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이 언니와의 썰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썰로 꼭 찾아와서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담백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하실 때.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이게 귀신을 아무리 많이 봐도 적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적응되는 귀신이 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귀신들은 계속 봐도 몇 년, 몇십 년을 봐도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또 일이 있었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혹여라도 나도 사실 귀신 보면서 남들한테 얘기를 못했고
그리고 얘기해봤자 좋았던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도 참여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 중에서 나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